여러분도 혹시 혈압약을 드시면서 이 약이 정말 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혈관 건강의 진실을 조목조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인 3명 중 1명이 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직접 진료했던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하는 74세 여성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처럼 70대 이상 환자 중 무려 80%가 실제로 혈관 질환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약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약물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조절할 뿐 혈관 내부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의료진도 쉽게 언급하지 않는 주제이기에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한폭탄처럼 악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현재 경상북도 안동에 거주하며 은퇴를 앞둔 76세의 순환기 내과 전문의입니다. 30년간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오며 얻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고혈압약은 팔뚝에서 측정하는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실제 말초 혈관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당뇨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수치만 낮추고 있을 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핵심 원인은 여전히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면서도 기름진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마치 변기가 넘치는데도 물을 잠그지 않고 계속 퍼내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진료와 연구 끝에 약이 아닌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통해도 혈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약국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었습니다. 비만 상태에서는 지방 조직까지 혈액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말초 혈관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체중이 늘수록 혈관의 총 길이도 증가하여 심장은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은 자연스럽게 상승하며 많은 분들이 고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과도한 혈압약은 오히려 신장 기능 저하, 어지러움, 낙상 사고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약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혈관 손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말하자면 이 약들은 단지 증상을 가리는 반창고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약회사가 여러분에게 결코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67세 남성 환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무려 10년간 3가지 종류의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혈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내해 드린 자연적인 방법들을 6개월간 실천한 후에는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전남 고흥에 사는 72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약을 오래 복용해왔지만 식단을 제가 권한 특정 자연식품 중심으로 바꾼 후 불과 3개월 만에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습니다. 혈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약이 아니라 특정 영양소의 균형과 생활 습관의 변화에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시면서도 그 약들이 간과 신장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혈관 건강의 진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비타민 K와 불포화 지방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비타민 K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혈관 건강의 숨은 영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양소가 단순히 혈액 응고에만 관여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혈관 석회화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석회화되면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처럼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며 결과적으로 혈압은 더 높아지고 심장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속 칼슘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고 칼슘이 뼈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오래된 주전자 안에 하얗게 쌓이는 석회질처럼 칼슘이 혈관에 축적되면 혈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위험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23년간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말초 동맥질환의 위험이 무려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약에만 의존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식단과 루틴을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히 혈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멈추신다면 혈관을 젊고 탄력 있게 유지하고 석회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모르고 계셨던 것이 바로 비타민 K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에 거주하는 70세 여성 환자 역시 오랫동안 혈관 문제로 고생하셨지만 이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서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비타민 K는 주로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기름, 예를 들면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비타민 K 보충제는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무려 90% 이상의 보충제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 중 항상 권장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비타민 K의 흡수율은 최대 5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고를 때는 색깔도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녹색이 짙을수록 비타민 K 함량이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90에서 120 마이크로그램 정도지만 혈관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일반 권장량의 약 2배 수준인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한 컵에는 약 145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가 들어있고 청경채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혈관 건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이 두 채소가 매우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K1은 주로 식물성 식품에서 K2는 나토, 특정 치즈, 발효버터 같은 발효식품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비타민 K2는 혈관 석회화를 막는 데 있어 K1보다 최대 7배 이상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도 여전히 무시하신다면 혈관 건강에 대한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거주하는 73세 남성 환자에게 비타민 K가 풍부한 식단을 권유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혈관 경직도가 평균 15% 이상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K는 실제 수치 개선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비타민 K는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영양소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칼슘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혈관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한 후 비타민 K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혈관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관 벽의 두께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은 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어서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가장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오메가-3 대 오메가-6가 14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현대인은 이 비율이 115에서 심지어 125까지 크게 치우친 상태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혈관 벽이 두꺼워지며 순환기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상북도 영천에 거주하는 66세 여성 환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참기름을 한 숟가락씩 먹는데 왜 혈관 검사 결과가 나빠졌을까요? 참기름은 물론 훌륭한 지방이지만 오메가-6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3 섭취 없이 오메가-6만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혈관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 기름으로는 들기름, 아마시유, 호두유 등이 있으며 견과류 중에서는 특히 호두와 자시치아시드의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성 오메가-3는 ALA 형태로 존재하며 체내에서 EPA와 DHA라는 활성 형태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전환 효율은 매우 낮아 약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에는 동물성 오메가-3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71세 남성 환자분의 경우 일주일에 2번씩 고등어를 드신 후 불과 3개월 만에 중성 지방 수치가 200에서 120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청정 방목 생선에는 이미 EPA와 DHA 형태의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전환 과정 없이 바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 정도 이런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기름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레산, 폴리페놀, 그리고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레산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체내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제 혈당이 높은데 기름을 더 먹으라고요? 라고 되묻는 환자분들이 적지 않지만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적절한 불포화 지방산 섭취는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하루에 한 큰술 정도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섭취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오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면 효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샐러드에 바로 뿌리거나 구운 채소 위에 드레싱처럼 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크래커, 과자류 등에 널리 들어있으며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과도한 포화 지방은 실온에서 굳는 성질 때문에 혈관 내에서도 마치 기름 덩어리처럼 굳어져 혈액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거주하는 68세 남성 환자분은 불포화 지방산의 효능에 대한 상담을 받은 이후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약 복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고 혈관 내벽 두께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0% 이상이 동일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과거에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그러나 혈관 건강에 있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피토스테롤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피토스테롤은 식물성 스테롤 또는 식물성 스테로이드로 불리며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성분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거주하는 70세 여성 환자분 역시 피토스테롤이 풍부한 식단을 실천한 이후 LDL 수치가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피토스테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100명 중 단 2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입니다. 피토스테롤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 독특한 작용 방식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분자 구조가 콜레스테롤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를 콜레스테롤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콜레스테롤이 이미 충분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추가로 생성하는 양이 줄어들고 동시에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약물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역시 피토스테롤의 이런 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피토스테롤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지 정도의 피토스테롤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피토스테롤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나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식탁 위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토스테롤 함량이 높은 기름은 바로 카멜리나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역시 훌륭한 공급원이지만 카멜리나 오일은 특히 최근 들어 영양학자들과 순환기 내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기능성 오일입니다. 이 외에도 피스타치오,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피토스테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흡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피토스테롤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면 피토스테롤의 생체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식단만으로는 하루에 약 200에서 400mg 정도의 피토스테롤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실제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려면 하루 약 2지, 즉 2000mg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토스테롤이 강화된 마가린이나 요거트 같은 기능성 식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천연식품을 통한 섭취를 우선 권장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72세 남성 환자분의 경우 기능성 마가린보다 직접 식단에 브로콜리, 견과류, 들기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가 더 뚜렷했고 위장 관련 부작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토스테롤의 효능은 콜레스테롤 관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피토스테롤은 전립선 조직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해 남성 시니어에게 특히 유익한 성분입니다. 이처럼 혈관 건강과 전립선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연 영양소입니다. 또한 피토스테롤은 혈액 내 지방 수치를 낮추고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어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우 드문 유전 질환인 시토스테롤 혈증을 가진 분들은 피토스테롤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본인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토스테롤과 비타민 K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위한 황금 삼각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춰지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 건강에 가장 탁월한 식품 3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언급드린 카멜리나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현대의학에서는 비교적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건강 유지용 식재료로 사용되어 왔던 역사 깊은 기름입니다. 카멜리나 오일에는 피토스테롤, 불포화 지방산 90% 이상, 오메가 369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고 토코페롤 비타민 E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21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영양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상적인 지방 비율입니다. 고령층의 혈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식재료로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흔치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아 영양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카멜리나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이상적인 2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혈관 건강 개선을 위한 균형 잡힌 지방산 공급원으로 탁월합니다. 또한 카멜리나 오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토코페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기 보관에도 안정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기름들이 쉽게 산패되는 반면 카멜리나 오일은 자연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 덕분에 보관이 까다로운 시니어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 문경에 거주하는 70세 여성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임상 실험 결과 2주간 매일 카멜리나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수치가 모두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5ml, 즉 12큰 술 정도이며 마늘과 함께 섭취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 경화를 방지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소개할 두 번째 식품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혈관 건강 메커니즘은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산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담즙의 양이 증가하고 변으로 배출되는 콜레스테롤의 양도 함께 늘어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당뇨 환자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절대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드레싱처럼 샐러드나 구운 채소 위에 뿌려 드시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름 중 하나인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높은 식물성 기름으로 특히 알파 리놀렌산 ALA이 풍부합니다. 이 ALA는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며 심혈관 보호 기능을 담당합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거주하는 74세 남성 환자분의 경우 들기름을 하루 한 큰술씩 꾸준히 섭취한 결과 혈관 내 경직도 수치가 3개월 만에 18% 감소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메가-3가 전체 지방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들기름의 독보적인 영양 구조 덕분입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단점도 있습니다. 공기와 열에 매우 민감하여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섭취를 마쳐야 하며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들기름은 보관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이 필요하며 개봉 후에는 산소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기름이 산패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들깨를 씨앗 형태로 직접 구입하여 밥에 넣어 드시는 방식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씨앗 상태의 들깨는 기름보다 산화 위험이 낮고 영양소도 보다 온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분들은 들기름으로 오일 풀링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오일 풀링은 기름으로 입안을 헹구는 건강법으로 구강 건강뿐 아니라 체내 독소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오일 풀링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부담 없는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건강 루틴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카멜리나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들기름 3가지 모두 서로 다른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건강한 기름들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하면 약물 치료의 보조적 효과를 높이거나 경우에 따라 약물 복용량 자체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기름이라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름 선택과 사용에 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압착유와 정제유입니다. 압착유는 생식 재료를 기계적으로 눌러 짜낸 것으로 영양소가 최대한 보존된 상태입니다. 반면 정제유는 열 처리와 화학 공정을 거친 기름으로 다량의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압착유는 생으로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정제유는 가열 요리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81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생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섭취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들기름을 볶음 요리에 사용하셨고 이상한 냄새와 함께 기침이 심하게 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압착유의 발연점이 낮기 때문입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로 이 온도를 넘으면 기름이 산화되어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처럼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가열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박순자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올리브 오일을 볶음 요리에 사용하셨지만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압착유이기 때문에 가열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열 요리에는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발연점이 높은 기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보카도 오일은 약 270도, 카놀라유는 약 250도, 그리고 정제된 올리브유와 콩기름은 약 240도의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 적합합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79세 이정웅 할아버지는 이 원칙을 지키기 시작한 이후, 즉 가열 요리에는 정제유를, 샐러드나 생채소에는 압착유를 구분해서 사용한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액 수치가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끝으로 꼭 피해야 할 기름도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등 일부 가공식품에 흔히 포함되어 있는 이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도 심혈관 건강에 더 큰 해악을 끼칩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84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마가린을 자주 드셨고 결국 심장 우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주치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트랜스 지방을 지목했습니다. 포화 지방의 과도한 섭취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굳는 특성 때문에 혈관 안에서도 마치 기름 찌꺼기처럼 응고되어 혈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기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산화된 기름입니다. 한번 사용한 튀김 기름을 반복해서 쓰거나 오래된 기름을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이 심각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77세 장미영 할머니는 생활비 절약을 위해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셨는데 이후 만성 염증과 관절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진료 중 기름 사용법을 조정해드린 후 불과 6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관절 통증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기름이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사용법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82세 홍길동 할아버지 역시 기름만 바꿨을 뿐인데 무려 30년 동안 복용해오던 혈압약의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도 기름 선택과 사용법을 바로잡기만 해도 환자의 혈관 건강이 평균 30% 이상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식단과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혈관 건강용 보충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임상 경험과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추천하는 5가지 핵심 보충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 관리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혈관 벽 자체를 보호하는 다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8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중성지방 수치가 300을 넘는 심각한 고지혈증 상태였지만 양질의 오메가-3 보충제를 3개월간 복용한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180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고를 때는 EPA와 DHA의 함량이 총 1000mg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금속의 수은 오염이 없는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보충제는 피크노제놀입니다.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성분은 프랑스 해안의 바닷가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피크노제놀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족 냉증이 있는 시니어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5세 이미경 할머니는 심근경색 후 회복기에 피크노제놀을 복용하셨고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 경과를 보여 의료진들도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중단하신다면 수십만 원의 고가 약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혈관 노화 방지의 자연적인 해결책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충제는 나토키나제입니다. 이 효소는 일본 전통 발효식품인 나토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혈전을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뇌졸중, 심혈관 질환 예방용 건강식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8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뇌경색을 경험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나토키나제를 꾸준히 복용하셨고 그 이후 5년 넘게 재발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앞둔 분들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추천드릴 보충제는 코엔자임 Q10CO-Q10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에너지 보조 물질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성량은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80세 최영자 할머니는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은 후 체력이 크게 저하되었지만 코엔자임 Q10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운동 능력과 호흡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화시키며 특히 심장 근육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께는 반드시 필요한 보충제입니다. 이유는 스타틴 약물이 체내에서 코엔자임 Q10의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시니어분들은 필수적으로 COQ10을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이어서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보충제는 비타민 B 복합체, 그 중에서도 활성형 엽산비구가 비타민 B12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혈관 독소로 작용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79세 정철로 할아버지는 정기검진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건강상 심각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활성형 비복합체를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약 40%는 MTHFR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 일반 엽산으로는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활성형 엽산이 필요하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비타민으로는 충분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육, 비구, B12는 3가지를 함께 복용할 때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각각 따로 섭취할 경우 그 효과는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복합제 형태로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보충제는 각각 고유한 역할을 하며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보충제뿐 아니라 혈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운동과 그 시기는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루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체중 감량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시지만 혈관 건강에 있어 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열량 소모가 아니라 혈류 증가와 세포 말단까지의 산소 공급에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85세 한상철 할아버지는 하루에 단 30분씩 아침 산책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습관처럼 시작했지만 6개월 후 말초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평소 심하게 느껴졌던 손발 저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며 체내에 쌓인 대사 노폐물 배출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77세 최순실 할머니는 하루 30분간 천천히 자전거 타기를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오랫동안 지속되던 다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운동에서 유산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대사를 책임지는 핵심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곧 당뇨 관리와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82세 박종호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가벼운 아령 운동만 실천했음에도 6개월 만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당뇨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멈추신다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식사 시기와 식단 구성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탄수화물 섭취 패턴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입니다. 단순 탄수화물, 특히 액상과당이나 정제된 밀가루, 백설탕이 포함된 빵, 떡, 면류, 가공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구 중구에 거주하는 79세 이영희 할머니는 하루 3끼 식사를 백미에서 현미밥으로 전환하고 간식으로 먹던 과자와 빵을 견과류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7.8에서 6.2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미, 귀리, 통밀 등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혈관 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도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단백질은 세포 회복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에게는 과한 단백질 섭취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80세 김명준 할아버지는 단백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단백질 보충제를 2통씩 섭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후 하루 한 끼에 계란 1개와 닭가슴살 1인분 정도로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자 신장 기능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채소와 현미, 콩류 등에서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76세 박미자 할머니는 매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한 후 오랫동안 앓아온 관절염 증상이 완화되었고 피로도 크게 줄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식단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녹색 채소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6접시에서 7접시 분량의 녹색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83세 정태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녹즙 한 컵을 마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나물 반찬을 매 끼니에 챙겨 드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년간 고생하던 만성 변비가 해결되었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혈관 내 염증 수치도 함께 감소하는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들기름에 살짝 묻힌 생채소나 나물 반찬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식사 구성입니다.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78세 장수민 할머니는 매일 샐러드와 들기름 나물을 식단에 포함시킨 후 1년 만에 콜레스테롤 약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식단 조절만으로도 건강 상태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혈관 건강을 위한 일상 습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변화는 외식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외식 음식에는 설탕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된 경우가 많고 이런 성분들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81세 이정희 할머니는 주 3회 이상 외식하던 식습관을 월 1회로 제한한 결과 발과 얼굴의 만성 부종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하루 한 끼라도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챙기는 것은 혈관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74세 박찬호 할아버지는 퇴직 전 10년 동안 아내가 싸준 나물 위주의 도시락을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그 결과 주변 동료들이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할 때도 혼자만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식 자리에서도 음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술과 기름진 고기 대신 해산물, 채소 중심의 메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77세 김기철 할아버지는 회식 때마다 소주 한 병을 마시던 습관을 생수로 대체한 후 안면 홍조가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금연과 금주는 혈관 건강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알코올은 염증을 증가시켜 혈관 내막을 손상시킵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79세 최병호 할아버지는 무려 50년간의 흡연 습관을 끊은 지 6개월 만에 만성 기침이 사라졌고 걷는 시간도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혈관과 세포가 회복되는 황금 시간대로 이 시간에 깊은 수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82세 한영순 할머니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 패턴을 유지한 결과 아침마다 반복되던 눈이 피로와 두통 증상이 사라졌고 기상 후 컨디션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84세 이명자 할머니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인 뒤 고질적인 변비가 해소되었고 피부 탄력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어서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78세 한상훈 할아버지는 매년 2차례씩 정기 검진을 받으며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기록해왔습니다. 그 결과 초기 단계의 동맥경화를 조기에 발견해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과 복식 호흡을 실천했고 그 이후 불안정하던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가장 인상 깊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87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75세 무렵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생존 가능성을 50% 이하로 평가했고 수술 후에도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영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녹색 채소를 섭취하고 들기름 카멜리나 오일 등 건강한 기름을 선택해 사용하셨으며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비타민 B복합체 등 맞춤형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루 1시간씩 걷기 운동과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외식을 줄이고 직접 조리한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 만에 심혈관 관련 주요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주치의 역시 놀라움을 표하며 약 복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다시 말해 활력 있게 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혈관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정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30년 넘게 순환기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얻은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전적인 지식입니다. 현대의학은 종종 약물에 의존하는 방식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저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의 80% 이상이 두세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정작 근본적인 혈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약물 부작용에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들에게 지금까지 소개한 자연적인 방법들을 안내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은 결코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 피토스테롤이 포함된 자연식품, 올바른 기름 선택, 여기에 개인별 맞춤 보충제와 일상 습관의 변화까지 더해지면 많은 분들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몸을 회복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87세 이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결코 드문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에게 이런 자연적인 방법을 처방해왔고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약을 복용 중인 분들께 약을 갑자기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뒤 점진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그에 따라 약물 복용량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이 발휘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 환경, 습관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며 가장 깊이 느낀 진리입니다. 한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 처음에는 약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오래 약에만 의존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약 없이, 병원 없이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이 병원 대기실과 약국 계산대 사이에서 흘러가는 나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인생의 황금기는 스스로의 건강을 되찾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결코 어려운 이론이나 고가의 시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내일 아침 식사에 시금치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숟갈 뿌려보세요. 식사 중 한 끼라도 들기름에 묻힌 나물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하루 30분 걷기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고 몇 개월 후에는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한 시간 동안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은 분명 필요할 때 꼭 써야 할 도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적인 치유법은 약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고 우리 몸의 회복력을 되살리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장 이상적인 건강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약 없이도 혈관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